그냥 커피는 가라, 이 에스프레소 같이 농축된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오늘 한 주간의 이슈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 어떻습니까? 에스프레소 같은 뉴스 마음에 드시나요? 걸쭉한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AS 가져오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제주도 교육청이 학생 1인당 30만 원의 교육희망 지원금 이거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그런 네. 비교육적 행태 그리고 좀 교육 당국의 의지 부족을 지적하는 그런 목소리 함께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방송을 다행히도 아마 이 교육위원회가 아마 보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나 봐요. 네, 교육청의 이 추경안 심사에 나선 제주도의회가 오늘 오후 방금 전에 본회의에서 올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조례 개정 후에 이렇게 좀 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참 기분 좋은 AS는 제가 매주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까지 우리가 다 보듬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은 교육계 소식 하나 더 볼게요. 네. 어제 드디어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개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등교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80일 만이에요. 학생들 네. 얼마나 학교 가고 싶었을까요? 맞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아니고 80일 만에 개학입니다. 네. 예, 어제 말씀하신 대로 학교 문이 열렸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등교 수업,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예전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가를 좀 가늠하는 리트머스의 성격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제가 이제 학교 정문을 또 가봤습니다. 모든 고등학교 정문에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는데요. 너희가 와야 봄이다. 보고 싶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키워드, 다른 말을 결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현수막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이 학생들을 그리워했던 선생님들의 마음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새로운 시작인데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접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 방역이 조금 더 걱정이 돼요. 맞습니다. 그 학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생생한 모습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 제가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부터는 좀 찍어오겠습니다. 마침 지나가면서 제가 등교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네. 정문에서 선생님들 그리고 자치경찰분들이 이제 함께 발열 검사를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제자들과 만나면서 반가운 모습으로 인사도 하는 모습 보니까 저도 굉장히 흐뭇했는데요. 네. 학생들 복장이 참 재밌었습니다. 겨울 교복을 입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여름 교복을 입고 온 친구들도 좀 이렇게 섞여 있었는데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문과 후문 말고 학교마다 좀 한두 개씩 아마 있죠. 이제 개구멍이라고. 예, 네. 이런 곳에도 이제 경찰분들이 이렇게 딱 지키면서 계시던가요? 혹시나 모를 좀 출입자 차단을 이렇게 나서는 좀 입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도내 고3 전체 학생 6,000명 가운데 한 6명이 등교 이 기간대 등교 과정에서 발열 증상을 보여서 귀가를 했고요. 네. 자가 진단에 따라서 73명에 대해서는 아예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학생들의 학교 내부 생활 모습도 좀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학교 안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이제 뭐 예외가 없는데요. 다만 저처럼 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학생들은 답답함이나 좀 졸림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기가 고여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 창문을 아예 다 열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일부 학생들은 좀 추위를 호소한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가 또 하나가 급식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구들과 마주 보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비말이 전도되지 못하도록 칸막이를 설치를 했는데 또 옆에 칸에는 또 이제 안 된 곳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물이나 화장지 같은 개인 위생용품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교 거를 가져다 썼는데요. 이제는 학생 개인이 직접 챙겨와서 사용하고 가지고 가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이 도내 모든 학생들이 큰 무리 없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느 공기업의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는 우리가 많이 그렇습니다. 들어본 단어인데요. 무소유 참 정겨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가 이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지 10년째가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법정 스님의 수필집으로 유명한 무소유. 네, 아무것도 갖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거 이상 불필요한 물건들을 너무 많이 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런 철학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네. 단어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제주관광공사 보다가 무릎을 치면서 제가 이거를 키워드로 골랐습니다. 최근에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데 이어서 제주항 면세점 건물 운영권까지 이제 팔기로 했거든요. 네. 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줄 알고 면세점 사업에 그냥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결국 뭐 사드 보복이라든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해보지도 못하면서 모든 거를 정리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무소유라는 키워드가 떠올랐습니다. 네, 사실 제주관광공사가 그래도 이 코로나 사태나 아니면 이 중국 사드 배치 같은 문제들을 미리 알고 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뛰어들었던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 제주관광공사가 신라면세점이라든가 롯데면세점이 이제 몰려드는 중국인 관광객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좀 많이 부러웠던 모양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면세 산업을 우리 공사가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2015년 이제 면세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공기업이 이런 민간 사업에 뛰어드는 게 과연 타당하느냐라는 그런 비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성공을 자신하면서 ICC 제주의 지정 면세점 그리고 롯데 호텔에서 제주 신화월드로 업장을 옮긴 시내 면세점 그리고 성산포항 면세점 제주항 면세점 이렇게 모두 4개의 오프라인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5년 동안 한 1,000억대 매출 그리고 360억대 순이익을 예상했습니다만 500억 원 가량의 적자는 물론이고 지금 100억 원 정도는 지금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네, 사실 면세점 사업에 진출할 당시에도 이 도민 혈세 수백억 원을 넣어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았거든요. 결과가 이렇다 보니까 책임론도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업계에서는 당시 관광공사가 이거 뛰어들면은 아마 2년 안에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임에도 분명히 어떤 장점이 있겠지만은 네. 뭐 브랜드 입점이라든가 대기업들과의 어떤 자본 경쟁에 경쟁, 있어서 그렇죠. 공사가 좀 밀린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하지만 그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사는 무슨 소리냐라고 이제 굉장히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언은 적중한 셈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관련 질타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면세점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의 제주관광공사 경영진은 현재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제주관광공사가 돈 먹는 하마 꼴이 됐는데요. 공사의 운영 방법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가시방석 금이환양입니다. 금이환양은 사실 그렇죠. 비단 옷 입고 네. 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관직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가시방석 금이환양 이런 걸 이제 우리 국어에서는 형용모순이라고 하죠. 뭐 모순. 오래된 미래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뭔가 안정적이고 좀 희망에 찬 분위기여야 되는데 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군대 얘기를 잠깐 드리면요. 네. 별이 4개. 대장이라고 합니다. 네. 하늘이 점지해야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어떤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마침 새로운 해군 참모총장 부석종 대장이라는 분, 네. 제주도 제주시 구자읍 한동리 출신입니다. 네. 어제 취임 후 처음으로 이제 제주를 방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제주 지역 사회가 제주 해군기지 문제로 해군과 굉장히 10년 이상 경색 국면이 이어지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해상 전체를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제주도와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총장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대장 달고 내가 온 고향길인데 이 고향길이 편하지 않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앞으로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참모총장이 제주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오시면은 저희 탐나는 제주에 먼저 출연을 좀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럼요. 아쉽네요. 참 아쉽네요. 예, 농담이고요. 당연히 강정마을 주민들을 만나셨고요, 그리고 네. 원희룡 도지사를 만났습니다. 네. 본인 자신의 임기 중에 이 해군과 마을의 화해와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지만 마을회는 해군의 진정한 사과가 먼저다라는 그런 좀 약간 온도차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네. 군사 보호구역 이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부총장은 이 원지사와 만나긴 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그런 원론적인 수준의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네, 이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스스로 제주 출신임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임기 내에 마을 주민들의 마음을 함께 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기대에 꼭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제주 해안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정말 냄새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몇 년째 지금 이런 같은 상황이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몰려든 이 괭생이 모자반, 발음도 힘듭니다. 괭생이 모자반. 제주 해안 곳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악취는 물론이고 이것 때문에 벌레도 꼬이고 심지어 선박 스크류에 감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수거의 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이 밀려오고 또 수거하려면 사실 예산도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도민들이 이제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이게 수거한 양이 대략 10,000톤 정도 달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수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괭생이 모자반 피해 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피해 방지 대책 본부가 마련된 만큼 올해는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팡팡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3부터 시작된 등교 개학을 시작으로 나머지 학생들의 개학도 순차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학교가 지역사회 안에 있고 또 지역사회의 감염이 최소화돼야지만 학교 내에서의 감염도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모두 학생들을 위해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 속 거리 두기 그리고 감염 예방 수칙에 더욱더 힘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탐나는 제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